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 계획이 발표된 뒤로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 서영태 기자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미약품그룹에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사 중 하나가 바로 한미약품인데 네. 저는 한미약품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이 어릴 적에 그 텐텐이라는 어린이 영양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맛이 아직도 좀 기억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한미약품 제품 정도 한 번 정도는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친숙한 기업인데 네. 이 한미약품 그룹에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은 재벌가에서 가족끼리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클리셰인데 이런 드라마 작가들이 반길 만한 소재가 이 한미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어머니랑 장남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벽두부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 회사의 경영권을 근데 둘러싼 갈등이라는 게 워낙 좀 복잡하잖아요. 뭐 각종 법률적인 거에다가 경제 금융 용어 숫자가 등장하고 하면은 그러면 좀 알아듣기 힘들 수 있는데 오늘 그냥 말로만 좀 인물 중심으로 한번 재밌게 쉽게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런 재벌가 이야기 현재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네. 그 주인공 어머니와 아들이죠. 네, 아들부터 장남의 관점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50대 초반이신데 그런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 아버지죠. 임성기 회장의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입니다. 네. 첫째가 임종윤 사장이고 둘째가 이제 여동생인 임주현 사장이고 네. 셋째가 남동생인 임종훈 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종윤 사장이 첫째이자 과거에는 그래도 유력한 승계자로 좀 점쳐졌거든요. 이분 이제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면서 한미약품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대학 때부터 이제 제약과 관련된 공부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20대 후반에 한미약품 전략팀 과장으로 입사해서 그때부터 경영 수업을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요. 아버지인 임 회장은 한국 본사는 좀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너는 대륙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해서 베이징 한미약품, 북경 한미약품에서 또 경영 수업을 다 듣습니다. 네. 이렇게 30대를 중국에서 보내고 또 사업을 하는데 30대 후반에는 한미약품 신임 이사로서 경영진에 본격적으로 딱 합류하는 시기 이때입니다. 네네. 이후에는 좀 지주사인 한미홀딩스, 그러니까 현재는 한미사이언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지주사 대표로 오르면서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40대 때는 그래도 무난하게 그룹을 이끌었고 뭐 장남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한미약품 그룹을 이끌겠구나 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 그러니까 2020년 8월인데 임성기 회장이 세상을 떠난 그때입니다. 네. 그때부터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세 자녀에게 갖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이제 나눠주지 않습니까? 지분을 나눠주면은 어머니인 송영숙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받으면서 단박에 한미사이언스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네. 지주사에. 그러면서 경영도 어머니가 이제 좀 직접 좀 뛰어드시는 건데 그러다가 아들이 대표였는데 어머니가 또 같이 또 대표를 하면서 아들과 어머니가 공동 대표로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임종윤 사장이 2022년 3월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한미사이언스. 이때 사람들이 왜 저러지? 뒷말에 무성했던 거죠. 뒷말에 무성했던 건데 이 두 사람의 어떤 경영 스타일이 좀 잘 맞지 않았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있는 거죠. 네네. 사실은 가족 관계라는 것, 특히 어머니 아들의 관계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이때부터 아무튼 그 장남과 어머니 불화설이 시장에서 좀 나돌았고 또 임종윤 사장은 일단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에서 물러났으니까 그래도 한미약품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직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코리그룹이라고 네. 2009년에 세운 바이오헬스 기업이 있는데 또 여기 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2009년에 세운 이 코리그룹 한미약품과 이제 코리그룹이 임 사장이 좀 꿈꾸던 그림은 현대차, 기아 같이 네. 서로 이제 경쟁하고 발전하면서 어떤 하나의 아시아에서 정말 매력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뭐 신약이라든가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라나길 그런 거를 좀 꿈꿔왔던 것으로 최근에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네네. 그런데 임 사장이 지난 1월에 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죠. 코리그룹과 한미그룹이 같이 갔었으면 좋겠는데 한미그룹과 OCI그룹 같이 간다는 겁니다. OCI는 제약회사가 아니지 네, 않습니까? OCI 맞습니다. 네. 원래는 석탄, 화학 이쪽으로 알려졌다가 요새는 좀 태양광 소재 회사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한미그룹과 OCI그룹이 합친다는 그런 뉴스를 이제 접한 거죠. 네. 근데 아버지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9.9%를 상속받았고 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주주였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 그룹에서 실무 경영 20년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대표인데 뉴스로 보고 알았네요. 과거 대표였죠. 과거 대표인데 뉴스를 보고 알았네요. 심지어 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거를 전혀 안 알리고 진행을 했던 거죠. 네. 이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거래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어머니가 OCI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사인데 여기에 지분을 파는 거래가 있고 그리고 여동생도 또 지분과 또 뭐 신주를 바뀌어하는 거래가 있고 이거는 예. 뭐 어떻게 뭐 어머니와 여동생이 뭐 팔겠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네. 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한미사이언스가 신주를 OCI 홀딩스에 발행하는 이런 거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종윤 사장은 장남은 이거 문제다. 이거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한 유상증자가 아니라 경영권 매각을 위한 유상증자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네네. 이렇게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종윤 사장은 이걸 좀 저지하려고 한미와 OCI 통합을 저지하려고 남동생인 임종훈 사장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두 형제의 지분 한 20% 가량인데 또 임종윤 사장이 또 다른 뭐 사모펀드 등과도 소통하고 뭐 공개 매수란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한 51% 정도의 지분을 다 차지해가지고 자기가 꿈꾸던 그런 코리그룹, 한미그룹 통합 이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장남 쪽 이야기는 그렇고 어머니 측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네, 어머니는 장남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던 건데 네. 딸인 임주연 사장을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낙점을 했던 겁니다. 네, 2023년 7월에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으로 임주연 이제 여동생이 부임을 하고 네. 그러면서 뭐 우리 둘이 이끌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를 통해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딸과 함께 그룹을 끌어가려고 하는 어머니가 맞이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상속세, 그 다음번에 바로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입니다. 네. 아무튼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상속세 문제를 풀려고 사모펀드인 라데팡스 파트너스랑 했는데 이게 뭐 얘기가 좀 안 됐고 아무튼 뭐 그래서 아이디어가 제시됐던 게 OCI 쪽에 팔자 이렇게 좀 주선이 된 겁니다. 지분을 파는. 네. 왜냐하면은 우린 상속세 그리고 연구개발에 쓸 자금이 필요하고 OCI 홀딩스는 태양광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 통합이 추진됐거든요. 네네. 네, 뭐 아무튼 뭐 다른 거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그런 거래였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여동생과 어머니의 지분 한 20% 초반 되고 딸은 우호 지분 합치면 30% 넘지만은 그래도 두 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생략을 해버렸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과 분란과 뭐 각종 뭐 기자들이 다 관심 집중되고 송 회장은 언론을 통해서 아들들도 이해할 거다. 그리고 내 남편 임성기 창업주의 유지는 신약 개발에 좀 집중하라 이런 데 유언이 있기 때문에 네. 아들 쪽으로의 경영 스타일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약간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개인의 경영 스타일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좀 메시지를 냈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앞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유언장 같은 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게 유언장이 제가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그 고인이 죽기 전에 손주들한테 네. 지금 신약 개발에 좀 매진해라. 인체란 얼마나 풀어야 될 비밀이 많은 것인가. 너희들이 앞으로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R&D에 매진하면 그게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제 할머니가 메모를 해뒀던 거죠. 예. 메모를 해뒀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신약 연구 개발이다.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딱 두고 그쪽에 어떤 송 회장께서는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런 쪽에서 조금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한미약품 그룹 분쟁 네.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머니와 장남 싸움이 이제 법원이나 뭐 주총에서 또 벌어질 것 같은데 네네. 그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내일 모레 이제 그 관련해서 첫 신문을 법원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장남 네. 측에서 이번에 그렇죠. 그 오씨와의 합병하는 네네네. 거 신주 관련해서 발행하지 마라. 아.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 금지해달라 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이제 처음으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은 주총에서 표대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표대결이 벌어지면은 캐스팅 보트는 아버지 고향 후배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좀 주게 되는데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한 11%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형제랑 합치면은 30%가 넘고 이러면은 이제 어머니 여동생 측이랑 좀 붙어볼만 한 거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신 회장이 모녀와 장차남 사이에서 좀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나는 중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한미그룹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또 긴장감을 더해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한미약품 그룹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